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68이고 서울 동쪽 끝 아파트에서 남편 정만수와 살고 있죠. 아침마다 단지 산책로를 2바퀴 돌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고요한데 심장이 자주 두근거렸어요. 몇 달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거든요. 병원 예약 앱을 깔아보라며 딸 정은이 알려줬지만 저는 손이 덜덜 떨려서 눌러야 할 걸 못 누르겠더라고요. 숫자와 문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그날도 경로당 가기 전에 앱을 켰다가 실수로 무슨 알림을 누르고는 겁이 덜컥 났어요. 남편 정만수는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입이 심심하다고 했습니다. 저녁이면 캔맥주를 따면서 뉴스에 소리치곤 했죠. 정호한테 전화해봐라. 애 사업은 좀 풀렸나? 정만수가 말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 정호는 42. 작년에 카페를 접고 대달대행 일을 하다가 다시 창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 경로당에서 박노인이 복권 얘기를 꺼냈습니다. 순자씨, 이번 주 1등이 동네에서 나왔대요. 박노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어깨를 으쓱했죠. 저는 웃고 말았어요. 그런 건 내일이 아니라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 슈퍼 앞 자판기 불빛이 유독 또렷했습니다. 병원 예약 앱을 실수로 껐다 켰던 손끝이 저를 자판기 쪽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동전 지갑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신호가 좋다라는 말이 속에서 피어올랐죠. 한 장만 사자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번호를 찍으며 정호 생일, 정은 결혼기념일, 제 혈압 목표 수치까지 섞어 넣었습니다. 웃기죠. 숫자들이 내 삶에 꿰맨 자국 같았어요. 저는 그 복권을 냉장고 자석 아래 끼워두고 잊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예약 날짜를 확인하려고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또 엉뚱한 데를 눌렀어요. 화면에는 이벤트 당첨 같은 말이 번쩍였죠. 저는 깜짝 놀라 껐습니다. 이런 게 다 사기일 거라고 경비실 김 아저씨가 늘 말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당첨 번호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저는 습관처럼 냉장고로 가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눈이 한 줄씩 위로 올라갔고 손끝이 땀에 젖었어요. 숫자들이 하나, 둘 겹치더니 마지막 자리까지 딱 맞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만수씨, 제 목소리가 낯설게 떨렸습니다. 정만수가 처음엔 웃더니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눈을 비볐어요. 진짜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심장이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TV 소리가 멀어지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 크게 들렸죠. 저는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 제 손에 와버렸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기쁜데 무서웠어요. 저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갔습니다. 복권센터를 거쳐 절차를 밟아야 한다길래 안내대로 움직였어요. 저는 마스크를 올려 쓰고 모자까지 눌렀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는데 손글씨가 낯설었어요.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혹시 외부에 많이 알리지는 마세요. 저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어요. 돌아오는 길 손이 떨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건물들이 낯선 나라처럼 보였죠. 저는 집에 들어와 거실 창문을 환하게 열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어요. 정만수는 테이블에 소주를 올려놨습니다. 저는 그걸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마시지 말아요. 오늘 같은 날이 어디 있다고. 정만수는 웃었지만 눈가가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맨 아래에 통장과 도장을 숨겼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펴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4년 3월 둘째 주. 제 삶이 휘청였어요.
저는 먼저 딸 정은에게 알렸습니다. 교사로 사는 정은은 늘 차분했죠. 전화를 받자 정은이 낮게 속삭였어요. 엄마, 진짜예요. 엄마가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정은아, 아직은 조용히 하자. 알겠어요. 엄마, 건강부터 챙겨요. 정호에게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가족에게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정호에게 말하니 정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어깨를 움찔했어요. 엄마, 잘 됐네요. 엄마, 고생 많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그 주말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며느리 미정은 표정을 가다듬고 앉아 있었고 사위 민석은 선물이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말끝마다 축하가 붙었지만 저는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요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삶을 뒤집는 게 아니라 다 잡는 데 쓰고 싶어요. 엄마, 당연하죠.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고 정호는 밥그릇만 만지작거렸어요. 정만수는 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복권 자판기 앞에 붉은 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불빛이 길이었나 더 지었나 계속 물었어요. 돈은 냄새가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닐을 뜯은 새 가구 냄새처럼 먹먹하고 오래된 양말처럼 은근했어요. 경로당에 갔더니 박노인이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순자씨, 요새 좋아 보이네. 말은 상냥했지만 귀끝이 바짝 섰어요. 저는 일부러 대화를 돌렸습니다. 병원 예약 얘기를 하다가도 다들 결국 돈 얘기로 흘렀어요. 집에 오니 정만수가 거실 탁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이번에 배달 창고 계약만 하면 된대. 조금만 도와주자.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조금은 나중에 생각해요. 계획부터 세우자고 했잖아요. 너무 조인다. 정만수 목소리가 뭉텅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며칠 뒤 정은이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장학금 모금하는데 엄마 이름으로 작게 시작하면 어때요? 정은 말이 차분했지만 손등에 힘줄이 서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데 아직은 전체가 정리되지 않았어. 그 즈음 저는 스마트폰으로 병원 예약을 해보려다 또 실수로 주소록을 열었어요. 모르는 번호가 몇 개 등록돼 있었고 저는 언제 이걸 저장했는지 몰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고 저는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는 길게 울렸죠. 4월 말 정호가 조심스레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숫자들을 훑었어요. 정호야, 비용이 너무 커. 매달 유지비가 이만큼이면 버틸 수 있겠니? 정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다르대. 민석 형이 컨설팅도 해준다더라.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위 민석이요. 민석은 선만 잘 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말이 입술에서 맴돌다 삼켰어요. 천천히 하자. 우선 내 빚부터 정리하고. 그날 밤 거실에서 정만수와 말이 부딪혔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움켜쥐고 있어? 우리가 평생 모은 돈도 아니에요. 더 조심해야죠. 조심, 조심. 그러다 기회 놓치면 어쩔 건데. 목소리가 높아지고 저는 심장이 벌떡했어요. 나 내일 병원 가요. 이 얘긴 여기까지요. 병원 예약 앱을 겨우 켜서 날짜를 잡고 의사에게 갔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셨죠? 소금과 뉴스를 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제 얼굴이 비쳤고 저는 눈 밑 그늘을 오래 바라봤어요.
5월 경로당 소모임에서 스마트폰 배우기가 시작됐습니다. 강사가 낯선 링크는 누르지 마세요.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세요라고 했고 저는 노트를 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낯선 번호가 다시 울렸습니다. 금융안전점검입니다. 같은 말이 들렸어요. 목소리는 또렷했고 제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말하며 안심시키려 들었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고객님 계좌에 이상 거래가 감지돼 임시로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안 하시면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강사의 말이 어슴풀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부러 전화를 끊고 은행 고객센터로 직접 걸었어요. 상담원이 기록을 확인해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낯선 안내는 끊으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이미 전달하신 정보가 있나요? 아니요. 다행히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떨었어요. 방에서 나오던 정만수가 묻길래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잠자리는 딱딱했고 꿈은 부서졌습니다. 6월 초 사건이 터졌어요. 오후에 장을 보고 오니 스마트폰에 확인 메시지가 몇 개 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재설정 요청이라는 문구가 줄줄이 이어졌어요. 저는 손이 곧장 차가워졌죠. 이어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고객님, 지금 계정이 위험합니다. 본인 확인만 하면 됩니다. 말은 친절했지만 저는 귀에서 피가 도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다시 끊고 직접 은행 앱에 들어가 거래 중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동네 지구대로 갔어요. 경찰관이 조심스레 묻고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혹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당첨 사실을 널리 알리셨나요? 가족한테만 말했어요. 경로당에서 흘린 것 같기도 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첨자 대상 사기가 많습니다. 본인 인증 요구, 안전계좌 운운하면 의심하세요. 지금 조치가 빨라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민석을 만났습니다. 민석이 환하게 웃었어요. 장모님, 마침 잘 왔어요. 형님 사업, 이번에 딱 좋은 자리 나왔대요. 저는 입술을 눌렀습니다. 민석아, 지금은 그 얘기 안 하고 싶다. 장모님, 기회가 길게 기다려주지 않아요. 저는 문을 열며 말했어요. 기다려줄 사람은 가족이야. 우리는 서로를 기다려야 해요. 그날 밤 정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요즘 예민했죠. 저는 한참 화면을 보다가 답장을 썼어요. 다시 말로 하자. 주말에 국 끓여줄게요. 7월 집안은 더운 공기처럼 팽팽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돈을 어떻게 쓸지 제 목소리로 말하자고요. 식탁에 종이를 펼쳐놓고 항목을 적었습니다. 빚 정리 일부, 제 건강관리, 손주 교육비 약간, 나머지는 안전하게 묻어두기, 그리고 작게 나누기. 저는 8월이 되기 전 이 원칙을 가족과 공유하기로 했어요. 모임날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이 돈이 우리를 망칠까 봐요.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저는 항목을 읽었어요. 말이 끝나자 정호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엄마, 이해해요.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해요. 내 카드 빚 이자만 끊어주면 내가 스스로 해볼게. 미정이 숨을 길게 쉬었어요. 정호, 약속 지켜. 엄마, 기준이 먼저야. 정은은 조용히 물컵을 맞잡았습니다.
엄마, 장학금은 내년으로 미룰게요. 엄마가 정한 속도로 가요. 정만수는 묵묵히 듣다가 말했다가 멈췄어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부추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얇게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숨이 트였습니다. 저는 종이에 사인처럼 큰 동그라미를 쳤어요. 우리 가족의 합의였습니다. 그날 늦은 밤 낯선 번호가 또 울렸어요. 저는 벨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떨리며 받았겠죠. 저는 조용히 무음으로 바꾸고 침대맡에 두었어요. 불빛이 꺼지니 마음에 불빛이 하나 켜졌습니다. 가을 바람이 창틀을 흔들었어요. 10월. 저는 다시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고 의사에게 웃었습니다. 수치가 좋아졌어요. 저는 나오면서 약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경로당에 들르니 박노인이 또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저는 웃고 대답했습니다. 박 어르신, 낯선 전화 조심하세요. 요즘 위험한 게 많답니다. 집에 오니 부엌에 정은이 놓고 간 메모가 있었어요. 엄마, 다음 주 학교에 어르신 스마트폰 수업 봉사 오실래요? 엄마가 해주면 더 믿겠대요. 저는 소리 내어 읽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에 정호가 반찬통을 들고 왔어요. 엄마, 계약은 일단 미뤘어요. 배달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천천히 해볼게.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김을 잘라 밥 위에 올려줬습니다. 민서가, 너도 고생 많지. 내가 도와준 건 알아. 그런데 우리 집은 이번에 속도를 낮출 거야. 제가 말하자 민석이 어깨를 툭 하고 내렸어요. 네, 장모님, 제가 선을 넘었네요. 저는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가족 합의서를 다시 읽었어요. 그 아래 새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낯선 연락은 받지 않는다. 모두가 확인한다. 며칠 뒤 저는 작은 봉투들을 챙겨 동네 작은 도서관에 갔어요. 이름을 남기지 않고 아이들 책 코너에 후원했습니다. 도서관 관리자가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필요 없어요. 책만 있으면 되죠. 저녁에 창밖을 보며 저는 처음 복권을 샀던 날을 떠올렸어요. 붉은 불빛과 떨리던 손끝과 냉장고 자석의 촉감이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마 부족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숫자를 눌렀던 것 같아요. 무력감이 쌓인 자리에 우연히 앉았죠. 이제 저는 압니다. 돈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 같다는 거요. 욕심도 비추고 두려움도 비추죠. 우리는 그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어요. 저는 가족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정만수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정호의 손은 땀이 많았고 정은의 손은 따뜻했어요. 그 손들이 제 손을 감싸니 복권보다 확실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벨소리는 더 멀어졌어요. 저는 무음으로 둔 화면을 뒤집어 놓고 불을 껐습니다. 오늘의 저는 어제보다 조금 덜 떨렸어요. 내일 아침에도 산책로 2바퀴를 돌겠죠. 화분에 물을 주고 스마트폰을 천천히 눌러 예약을 확인하고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가족 합의서를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우리 집의 기준은 종이에 적혀 있고 제 마음에는 더 진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순자입니다. 복권이 우리 집을 흔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서로를 붙잡았어요. 그게 전부라고 저는 믿습니다.